7월 달에 일자리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9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봐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야 라고 오늘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히 잘했다고 자랑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어찌 보면 좀 창피한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과연 자랑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파란색 청사진이다. 예. 자신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경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파란색 청사진이다. 뉴딜 그린 정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의 말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원들한테 감사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제대로 될지 사실 제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초당적인 이 합의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메리카 잡스 플랜 이거 합의하면 안 되는데 합의해 주려고 할지 요번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 모든 걸 다 끝내고 통과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공화당 쪽에서 이걸 대응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소식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거 막아야 되는 것인데 하여간 그렇고요. 바이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7월에 94만 3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코로나에 맞서 싸우려면 여러분이 앞으로 좀 기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거 하나다. 바로 뭐냐 하면 바이든 계획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화자찬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계획은 성과를 내고 사업의 업무에 복귀,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경제 성장이 40년 만에 가장 빠르다. 40년 만에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일이 끝났다. 취업률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좀 제 기구가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만 진짜 취업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실업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실업률을 취업률로 잘못 이야기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낮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흑인 실업률도 낮아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 임기 초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잘 배치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계획, 바이러스와 싸우고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적 혼란과 싸우기 위한 미국 구조 계획 때문이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의회가 통과시켜준 것이지 바이든 혼자 만들어낸 법안이 아니었고요. 이것은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부터 논의해왔던 내용의 법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바이든 시대 들어와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바이든이 만든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인데 순전히 지금 트럼프는 자신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다 해낸 것처럼 쌩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요 그래프를 좀 하나 저희가 확대해서 요 화면에 있는 이 작은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7월 달 들어서 94만 3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지난 가장 떨어졌을 때가 이때가 4월 달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하고 셧다운된 이후에 4월 달에 뚝 떨어지는 일자리가 왕창 없어지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일자리가 4월 달에 이렇게 없어졌던 거에서 지금 회복되는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는 이 속도를 보십시오. 4월부터 9월까지 트럼프 재임 시절에 회복되는 속도는 말 그대로 쭉쭉 뻗어 올라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나마 선거가 치루어지면서 1월 달 지역까지는 이게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뭐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연방 정부가 제대로 된 효율적인 업무 효율이 나올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 효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지금 상당히 빠른 회복을 보였던 것인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일률적으로 천천히 아주
서서히 올라가는 이 곡선을 지금 이 곡선이라기보단 거의 직선에 가까운 같은 퍼센트 비율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에 1억 5,250만 개의 일자리가 있었던 2월달 상황과 비교하자면 아직까지도 570만 개가 더 필요하다라는 통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직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570만 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그래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지난 6개월 동안 400만 개 일자리 만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애처롭다. 예, 불쌍하다. 도대체가 이 참모들이 누구길래 얼마나 이 머리가 나쁜 참모들을 데리고 있길래 이런 식의 발표들을 하게 만드는가. 애처롭게 짝이 없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대유행 기간 중에 시작된 실업급여 확대가 9월에 만료될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예. 지금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있는 것이죠. 예산을 잡아놓고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주당 300불씩 추가 실업급여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이 9월 7일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만료 시점이 9월 7일이었는데 그날 이것을 만료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왜 연장을 해야 되느냐? 그 명분이 무엇이냐? 지금 델타 변종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또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전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말은 어떻게든 피해가고 봉쇄령 안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은근슬쩍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다. 봉쇄령 내릴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다. 예. 백신 의무화하겠다는 둥, 백신 패스를 만들겠다는 둥, 예? 거기에다가 지금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연방정부가 더 추가로 지급해 주는 걸 계속하겠다. 그리고 지금 전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인적 인프라 해가지고 현재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라고 나와 있는 그 법규 내용들을 그 예산안 내용들을 쭉 보면은 거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를 위해서 책정해 놓았던 임시 예산들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급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히 미국을 팬데믹 하에 팬데믹 영향권 아래에 두게끔 하기 위한 지금 전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제2의 봉쇄령, 제3의 봉쇄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작업들을 미리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봉쇄령 내려놓고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우리가 힘든 사람들 돈 줄게. 미친 짓이죠.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사람들 일하지 않게 해놓고 우리가 돈 줄게 하면 해결될 일입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미친놈처럼 그냥 손발 다 묶어놓고 손해보는 거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일하지 않았는데 풀리는 돈은 결국에는 그것이 소비심리를 자극하게 되겠고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돈만 풀리면 뭐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생산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산이 떨어지게 되는데 소비는 계속 남아있으니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수지적자가 무역 수지적자가 추락하게 되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 말아먹는 일입니다. 미국 말아먹는 일. 근데 지금 그런 전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 법안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예. 인프라 법안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자기네들 인기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하찮은 잔머리 돌리는 것도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이런 그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계획들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 있는 상당히 많은 여러 나라에서 똑같이 지금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아르헨티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미국의 주류 방송들, 보수 방송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얘기를 심심치 않게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망할 수 있다.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때인 것이죠.